자, 오늘도 일본어 지문 한 편을 받아쓰기 해보죠. 일단 지문 전체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서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朝からうだるような暑さで目が覚めた瞬間から汗ばんでいた。エアコン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寝たのに温度設定が高すぎたようだ。ニュースでは危険な暑さと言われていたが、実際外に出ると息をするのも辛いレベルだった。通勤途中、日陰を選んで歩いたつもりだったが、アスファルトの照り返しで体力がどんどん奪われていく。駅に着く頃には汗でシャツが背中に張り付いていた。職場でも冷房は効いているはずなのに、微妙に温度設定が高くて体がだるい。エアコンに当たりすぎるのも体に良くないと分かっているけれど、今日は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られない。午後には頭がぼんやりしてきて集中力が切れてしまった。ペットボトルのお茶がぬるくなってしまい、全然涼しくならない。こんな日は冷たいかき氷でも食べに行きたいが、外に出る記録も残っていない。帰宅途中、ふとコンビニに寄ってアイスを買った。家に着いてから一気に食べたら少しだけ生き返った気がした。冷房を強めに設定し、シャワーを浴びてようやく一息つけた。でも、電気代の請求が今から怖い。昔の夏ってこんなに暑かったっけ？ここ数年、夏が明らかに異常になっている気がする。これが温暖化の影響なのだろうか。年々夏が好きじゃなくなっていく自分がいる。涼しい秋が恋しい。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름이 너무 덥다라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한 문장을 3번씩 들려드릴게요. 천천히 몇 번씩 들어보면서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받아쓰기를 해봐야 어디가 안 들리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朝からうだるような暑さで目が覚めた瞬間から汗ばんでいた。朝からうだるような暑さで目が覚めた瞬間から汗ばんでいた。朝からうだるような暑さで目が覚めた瞬間から汗ばんでいた。エアコン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寝たのに温度設定が高すぎたようだ。エアコン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寝たのに温度設定が高すぎたようだ。エアコン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寝たのに温度設定が高すぎたようだ。ニュースでは危険な暑さと言われていたが、実際外に出ると息をするのも辛いレベルだった。ニュースでは危険な暑さと言われていたが、実際外に出ると息をするのも辛いレベルだった。ニュースでは危険な暑さと言われていたが、実際外に出ると息をするのも辛いレベルだった。通勤途中、日陰を選んで歩いたつもりだったが、アスファルトの照り返しで体力がどんどん奪われていく。通勤途中、日陰を選んで歩いたつもりだったが、アスファルトの照り返しで体力がどんどん奪われていく。通勤途中、日陰を選んで歩いたつもりだったが、アスファルトの照り返しで体力がどんどん奪われていく。駅に着く頃には汗でシャツが背中に張り付いていた。駅に着く頃には汗でシャツが背中に張り付いていた。駅に着く頃には汗でシャツが背中に張り付いていた。職場でも冷房は効いているはずなのに、微妙に温度設定が高くて体がだるい。職場でも冷房は効いているはずなのに、微妙に温度設定が高くて体がだるい。職場でも冷房は効いているはずなのに、微妙に温度設定が高くて体がだるい。エアコンに当たりすぎるのも体に良くないと分かっているけれど、今日は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られない。エアコンに当たりすぎるのも体に良くないと分かっているけれど、今日は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られない。エアコンに当たりすぎるのも体に良くないと分かっているけれど、今日は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られない。午後には頭がぼんやりしてきて集中力が切れてしまった。午後には頭がぼんやりしてきて集中力が切れてしまった。午後には頭がぼんやりしてきて集中力が切れてしまった。ペットボトルのお茶がぬるくなってしまい全然涼しくならない。ペットボトルのお茶がぬるくなってしまい全然涼しくならない。ペットボトルのお茶がぬるくなってしまい全然涼しくならない。こんな日は冷たいかき氷でも食べに行きたいが、外に出る記録も残っていない。こんな日は冷たいかき氷でも食べに行きたいが、外に出る記録も残っていない。こんな日は冷たいかき氷でも食べに行きたいが、外に出る記録も残っていない。帰宅途中、ふとコンビニに寄ってアイスを買った。帰宅途中、ふとコンビニに寄ってアイスを買った。帰宅途中、ふとコンビニに寄ってアイスを買った。家に着いてから一気に食べたら少しだけ生き返った気がした。家に着いてから一気に食べたら少しだけ生き返った気がした。家に着いてから一気に食べたら少しだけ生き返った気がした。冷房を強めに設定し、
シャワーを浴びてようやく一息つけた。冷房を強めに設定し、シャワーを浴びてようやく一息つけた。冷房を強めに設定し、シャワーを浴びてようやく一息つけた。でも、電気代の請求が今から怖い。でも、電気代の請求が今から怖い。でも、電気代の請求が今から怖い。昔の夏ってこんなに暑かったっけ？昔の夏ってこんなに暑かったっけ？昔の夏ってこんなに暑かったっけ？ここ数年、夏が明らかに異常になっている気がする。ここ数年、夏が明らかに異常になっている気がする。ここ数年、夏が明らかに異常になっている気がする。これが温暖化の影響なのだろうか。これが温暖化の影響なのだろうか。これが温暖化の影響なのだろうか。年々夏が好きじゃなくなっていく自分がいる。年々夏が好きじゃなくなっていく自分がいる。年々夏が好きじゃなくなっていく自分がいる。涼しい秋が恋しい。涼しい秋が恋しい。涼しい秋が恋しい。 받아쓰기 잘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한 문단씩 가볍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본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문장을 통째로 외워보세요. 통째로 외우면 문법, 단어, 표현 모든 걸 한 방에 익힐 수 있습니다. 朝からうだるような暑さで目が覚めた瞬間から汗ばんでいた。エアコン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寝たのに温度設定が高すぎたようだ。ニュースでは危険な暑さと言われていたが、実際外に出ると息をするのも辛いレベルだった。 아침부터 녹초가 되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을 켜놓고 잤는데도 온도 설정이 너무 높았던 것 같다. 뉴스에서는 위험한 더위라고 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다. 우다루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더우면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죠. 녹초가 되고 나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사전에 검색하면 데치다, 삶다라는 뜻도 나오는데 실제로 나무를 데치다처럼 요리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다루요나 아츠사, 우다루요나 넷기 이런 식으로 뜨거운 열기에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다, 눈이 떠지다라는 표현, 메가사메루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이런 표현도 외워두셔야 돼요. 아세바무라는 동사도 종종 쓰입니다. 땀이 배다, 땀이 나다라는 뜻인데 여름철에 밖에 나가면 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죠.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스포츠를 해서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몸이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땀이 맺히는 느낌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라는 표현, 에어컨을 츠케빠나시니 스루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츠케루가 에어컨을 켜다죠. 여기에 빠나시를 붙여서 계속 켜놓은 채로라는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이 빠나시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는 문법이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숨을 쉬다가 이끼오 스루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 호흡을 한다는 말이에요. 숨 쉬는 게 힘들다라는 의미로 이끼오 스루노모 쯔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단 보죠. 通勤途中、日陰を選んで歩いたつもりだったが、アスファルトの照り返しで体力がどんどん奪われていく。駅に着く頃には汗でシャツが背中に張り付いていた。職場でも冷房は効いているはずなのに、微妙に温度設定が高くて体がだるい。エアコンに当たりすぎるのも体に良くないと分かっているけれど、今日は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られない。 출퇴근길에 그늘을 골라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스팔트에 반사된 열기 때문에 체력이 점점 빠져나간다. 역에 도착할 즈음에는 땀 때문에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긴 한데 미묘하게 온도 설정이 높아서 몸이 나른하다.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는 것도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오늘은 그런 말 따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자, 일단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통틀어서 즈킹, 통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차나 자가용을 타고 회사로 향하거나 회사에서 돌아오는 자체를 통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늘이라는 단어를 히카게라고 합니다. 줄여서 카게라고 말하기도 해요. 테리카이스라는 동사는 빛이나 열 등을 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를 명사로 테리카에시라고 쓰면 반사된 빛, 반사된 열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는 아스팔트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뜻하겠죠. 한낮에는 아스팔트 자체에서 열기가 올라오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리츠쿠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이 복합 동사도 많이 쓰입니다. 뭔가가 어딘가에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츠쿠라는 동사를 써도 되지 않나? 맞아요. 츠쿠도 붙다라는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츠쿠는 달라붙다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붙다, 닿다라는 뉘앙스예요.
와이셔츠가 땀으로 인해서 등에 착 달라붙는 뉘앙스는 하리츠쿠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일본인도 이럴 때는 99% 하리츠쿠를 써요. 한국어도 붙다라는 단어와 달라붙다라는 단어는 느낌 자체가 다르죠?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레보가 키쿠라는 표현, 레보가 시원한 공기,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이고 키쿠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보가 키쿠라고 하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어에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표현도 실제로 일본인들이 많이 써요. 레보가 키이테 이때 스즈시, 방 안이 이미 시원하게 냉방되어 있어서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나른하다가 나루이예요. 감기에 걸릴 것 같은 초기 증상 중에 다루이가 있어요. 뭔가 명확하게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힘이 없고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안 생기는 걸 뜻하죠. 너무 더워도 몸이 축 처지죠. 그리고 에어컨이 아타루라고 하면 에어컨 바람을 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 닿는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카제가 아타루, 바람이 몸에 닿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바람 같은 게 몸에 닿을 때 아타루를 씁니다. 그리고 손나코토 유테 이라레나이 라는 표현,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 하고 있을 여유 따윈 없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보통 말을 할 때는 더 줄여서 손나코토 유테라레나이 라고 합니다. 그런 말 안 했어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고 있을 여유 따윈 없다 라는 겁니다. 다음 문단 보죠. 午後には頭がぼんやりしてきて集中力が切れてしまった。ペットボトルのお茶がぬるくなってしまい全然涼しくならない。こんな日は冷たいかき氷でも食べに行きたいが、外に出る気力も残っていない。帰宅途中、ふとコンビニに寄ってアイスを買った。家に着いてから一気に食べたら少しだけ生き返った気がした。 오후가 되자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버렸다. 페트병에 든 차는 미지근해져서 전혀 시원하지 않다. 이런 날에는 차가운 빙수라도 먹으러 가고 싶지만 밖에 나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다. 집에 도착해서 단숨에 먹었더니 조금은 되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자, 머리가 멍해지다라는 표현, 아따마가 몽이야리스르 라고 하기도 하고 아따마가 모토스르 라고도 합니다. 둘 다 뭔가에 집중하지 않고 멍해지는 느낌을 뜻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을 사도 금방 미지근해지죠. 미지근하다를 누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진짜 많이 쓰여요. 아따따까꾸 나루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게 시원하다, 차갑다라는 표현은 스지시를 쓰지 않습니다. 츠메타이죠. 스지시는 날씨가 시원하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체감되는 온도가 시원하다 라는 표현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번 문단에서 젠젠 스지시쿠 나라나이, 이건 페트병에 들어있는 차가 차갑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페트병에 든 차가 시원하지 않아서 이 차를 마셔도 온도가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키카에루는 되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죽었다가 되살아날 때도 쓰는데 이번 문장처럼 처져 있던 기분이 되살아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서 되살아났다는 거죠. 실제로 종종 씁니다. 마지막 문단 들어보죠. 冷房を強めに設定し、シャワーを浴びてようやく一息つけた。でも電気代の請求が今から怖い。昔の夏ってこんなに暑かったっけ？ここ数年、夏が明らかに異常になっている気がする。これが温暖化の影響なのだろうか。年々夏が好きじゃなくなっていく自分がいる。涼しい秋が恋しい。 냉방을 세게 설정하고 샤워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섭다. 예전에 여름도 이렇게 더웠던가? 요 몇 년 사이 여름이 분명히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온난화의 영향일까? 해마다 여름이 싫어지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 시원한 가을이 그립다. 자, 한숨 돌리다라는 표현이 히토이키 츠쿠입니다. 중간에 조사를 넣지 않아요. 여기서는 히토이키 츠케루라고 가능형을 써준 겁니다. 한숨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석되겠죠. 나이지나 시고토가 오왔대 요야크 히토이키 츠이다. 중요한 일이 끝나고 드디어 한숨 돌렸다. 이소가시 마이니치の中で こうして一息つける時間は 貴重だ.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소중하다.
히코시 사교가 전부終わって 요약 히토 이키つけた. 이사 작업이 전부 끝나고 드디어 한숨 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콘난이 아츠카타께 라고 뒤에 깨를 붙이면 뭔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자신의 기억을 더듬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혼잣말로 무엇 했었던가 라는 뉘앙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도 사용합니다. 아노히토 나레다께, 저 사람 누구였지? 이렇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저 사람 누구였더라? 라고 물어볼 때도 사용합니다. 슈초와 아시다 데시다께, 출장이 내일이죠. 내일 출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조라는 단어, 이상이라는 의미인데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걸 뜻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단어 일본에서 많이 쓰입니다. 뭔가 정상이 아니거나 정해진 범주를 벗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지시 아키가 코이시에서 코이시는 그립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츠카시를 써도 돼요. 보통 나츠카시는 옛날의 추억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코이시는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움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름을 주제로 지문 한 편을 공부해 봤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열심히 복습을 해서 잘 익혀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朝からうだるような暑さで目が覚めた瞬間から汗ばんでいた。エアコン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寝たのに温度設定が高すぎたようだ。ニュースでは危険な暑さと言われていたが、実際外に出ると息をするのも辛いレベルだった。通勤途中、日陰を選んで歩いたつもりだったが、アスファルトの照り返しで体力がどんどん奪われていく。駅に着く頃には汗でシャツが背中に張り付いていた。職場でも冷房は効いているはずなのに、微妙に温度設定が高くて体がだるい。エアコンに当たりすぎるのも体に良くないと分かっているけれど、今日は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られない。午後には頭がぼんやりしてきて集中力が切れてしまった。ペットボトルのお茶がぬるくなってしまい、全然涼しくならない。こんな日は冷たいかき氷でも食べに行きたいが、外に出る記録も残っていない。帰宅途中、ふとコンビニに寄ってアイスを買った。家に着いてから一気に食べたら少しだけ生き返った気がした。冷房を強めに設定し、シャワーを浴びてようやく一息つけた。でも、電気代の請求が今から怖い。昔の夏ってこんなに暑かったっけ？ここ数年、夏が明らかに異常になっている気がする。これが温暖化の影響なのだろうか。年々夏が好きじゃなくなっていく自分がいる。涼しい秋が恋しい。